조선업과 해운업이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산업으로 꼽히던 조선산업이 좀처럼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와 유가 하락으로 내리막길을 걸어야만 했던 대한민국 조선업. 지난달 우리나라가 세계 선박발주의 73.5%를 수주해 넉 달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있는 우리 조선업.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여전히 1위이긴 하지만 중국이 CGT 기준으로는 누적 1위이고요.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더 이상 경쟁이 안 됩니다.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명실상부 세계 1위 탈환을 노리고 있는데요. 바늘 구멍보다도 작은 이제 그 피놀 구멍이라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만이 용접이 합격이 됩니다. 위기는 기회다. 쉽지 않은 외부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업. 그 기술력의 실체와 확실한 제도약의 조건을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오전 8시가 가까워오자 출근하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집니다. 최근 회사의 선박 수주량이 늘며 직원들의 작업량도 많아졌는데요. 하루 작업 시간을 꽉 채워도 물량을 맞추기가 빠듯할 정도라고 합니다. 1년 중에 이제 분기도 한 분기 남았는데 10월 달에 또 일이 많다고 하네요. 11월 달 하고. 조금 이빨이 걸려 있으니까, 많이 걸려 있으니까 기사 작업할 때는 위험 상황이나. 그러나 오랜 침체기 끝에 찾아온 활황인 만큼 이곳 조선소도 이제야 잃었던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작업량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늘었어요? 예, 지금 그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는 조업도가 풀로 걸려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올해로 봐서는 일이 좀 제대로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400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1.5배나 되는 이 거대한 조선소가 다시 활기를 되찾은 데는 특수 선박의 일종인 LNG 운반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들 주력 선종이 그 LNG 캐리어하고 LNG 운반선은 말 그대로 액화 천연가스, LNG를 실어 나르는 선박인데요. 발전용 연료나 도시가스로 이용되는 LNG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천연가스 매장량을 바탕으로 LNG를 수출하고 있는 카타르, 호주 등과 달리 일본과 중국, 한국 등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때 대양을 가로질러 액화시킨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게 LNG 운반선의 역할입니다. 가스가 단거리일 때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동하고 장거리일 때는 이제 선박을 통해서 보통 이동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액체 상태로 이동하는 거죠? 예, 액체 상태로 이동하는 이유는 천연가스를 그 LNG라는 액체 상태로 600배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을 지금 현재로는 이송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3도로 LNG를 좋은 상태로 수일간 이동시킬 수 있는 선박입니다. 영하 163도 이하를 유지해야만 기화되지 않은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은 그야말로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보냉 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이 배의 발주량이 더욱 늘고 있는데요. LNG라는 연료 자체가 친환경 연료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계속 늘고 있고요. 그러한 수요 트렌드 플러스 가격 요인이 있습니다. LNG 운반선의 가격이 과거 2억 불 이상이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리먼 사태 이후에 조금씩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거의 1억 8천만 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래에 필요한 LNG 운반선을 조금 땡겨서 발주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2014년부터 급감하던 LNG 운반선 발주량은 2017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018년 가파르게 치솟았고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LNG 운반선뿐 아니라 LNG를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LNG 추진선 발주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제해사기구 IMO가 선박 연료유의 황산 화물 함유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친환경 연료인 LNG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LNG 운반선은 그 화물로서 LNG를 옮기는 배지 않습니까?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들은 또 시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LNG 운반선이 시장이 크지만, 그러니까 LNG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선박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액체 연료, 그걸 우리는 그냥 HFO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보다 CO2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지수가 약 한 26%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친환경적인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LNG선 발주량 증가에 대한민국 조선업이 호황을 맞게 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기술력과 신뢰로 쌓아올린 시장 경쟁력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선박을 만드는 역량이 경쟁력이거든요. 그거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이라는 점입니다. 거의 우리가 굉장히 그 격차가 크게 배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1970년대 정부의 주요 육성 산업 일환으로 본격화된 우리나라 조선산업. 오늘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내일 귀빈과 지방 여러분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대형 조선소의 기공식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해외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 설계와 건조 기술을 습득하며 세계 시장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70년대는 주로 이제 기술을 이전받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영국에서 기술을 최초로 이전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이제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뒤에 이제 80년대 들어서 일본으로부터 기술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1990년대 국내 조선소들은 축적된 기술과 자체 개발 능력을 기반으로 대형 특수 선박 생산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 초창기에는 우리나라도 벌크선 위주의 선박을 건조하다가 90년대가 되면서 이제 LNG선,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했고, 그 시기에 컨테이너선 건조 물량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일본을 양적으로 제치고 건조 실적으로는 세계 수위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한국이 이제 그 패권을 잡았는데 비교적 그 저렴한 노동력이 가장 큰 바탕이 됐고요. 거기에 또 우리나라 그 제조업이 기본적으로 생산 기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미 증명이 됐듯이 그 우수한 생산 기술하고 또 설계 인력들이 상당히 우수한 설계 인력들이 이렇게 그 계속 공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90년대부터는 조선업의 패권을 잡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00년대 대형 LNG 운반선 건조에서 따라올 국가가 없을 만큼 세계 시장을 장악해 갔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가 지금 현재 세계에서 LNG 운반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일본이 우리보다 LNG 시장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모스형이라고 하는 구형 탱크를 고집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탱크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이미 그 각형 탱크, 멤브레인 타입으로 LNG 시장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LNG를 처음 시작하면서 시장 트렌드를 읽고 멤브레인 시장으로 뛰어들었고, 일본은 모스형을 그대로 고집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LNG 시장은 우리나라가 선택을 빨리 했기 때문에 멤브레인 시장으로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재 방식에 따라 모스형과 멤브레인형으로 구분되는 LNG 운반선. 모스형은 갑판 위에 둥근 화물창을,
멤브레인형은 선박 내부에 일체형으로 각이진 화물창을 설치하는 방식인데요. 멤브레인형이 더 많은 LNG를 실을 수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수요가 많은 상황. 그러나 일본은 1세대 모스형을 고집하며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Actually, nowadays, Japanese shipbuilding industry is smaller, I think, in size, and they are focused on local owners, on Japanese owners. So I think for the volume that my company is ordering, Japanese yard could not support the needs. So only a big yard, like a big Korean yard, could absorb the orders that we are placing.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이 정립이 되면 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큰 변화 없이 진행하는 거를 상당히 장점으로 여기는데 LNG 선박 같은 경우 가스를 이렇게 핸들링하는 선박들은 그 선주들의 요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술적 요구에 일본 같은 경우는 기술적 자기네가 정립된 표준 설계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저희는 반면에 선주들의 그런 요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게 대응해 준 것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세계 물동량 향상되면서 조선업이 상당히 이제 그때 많이 향상됐는데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이 대형 조선 3사들이 생산 설비 확충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그때 잘 대응했던 게 그걸 잘 대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또한 조선업 강국으로 약진하며 LNG 운반선 건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건조한 LNG 운반선에서 결함이 발견, 운항이 중단되며 중국 조선업체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업체가 후동중화조선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LNG 운반선을 그래도 상당히 여러 척 건조를 해왔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이제 품질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스크랩 상황까지 처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나라에서 발주하려고 하는 LNG 운반선의 경우에 가장 이제 안정적이고 최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국내 이제 대형 3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발주되는 LNG 운반선이 국내에 집중되게 된 배경이 그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은 LNG를 담는 화물창. 제작진이 건조 중인 대안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박스를 다 설치해 놓은 이곳이 바로 액화 천연가스, LNG를 담는 화물창 내부입니다. LNG 운반선 한 대에 이만한 화물창 4개가 설치되는데요. 실제로 운항에 들어가면 여기가 다 LNG를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죠. 요 발판이 다 없어지고 지금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발판하고 요 설비는 저희가 들어갔던 그 사이드 오프닝이라는 출구로 전체를 다 빼내고 나면 26,000톤 정도의 화물을 실 수 있는 탱크가 되겠습니다. 수만 톤의 LNG를 싣고 영하 163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LNG 운반선의 화물창. 극한의 기후를 견디며 바다 위를 지나야 하는 만큼 온도 유지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때문에 화물창을 만드는 소재부터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극저온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0.7mm 두께의 특수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바라고도 하고 인베리어블 스틸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니켈이 35%가 함유되어 있다가 보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63도나 대기 온도에 50도, 80도가 올라가도 수축 팽창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용접을 했는데 일반 마일드 스틸 같은 경우나 또 다른 스틸 같은 경우 이렇게 만약에 수축 팽창을 했을 경우에 용접이 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압력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혀 불변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인베리어블 스틸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 철판에 비해서 가격은 한 20배 정도 비쌉니다. 확실한 단열을 위해 화물창은 이중 구조로 만듭니다. 특수 소재인 인바로 겉벽을 만든 뒤 그 위에 단열재를 꼼꼼히 채워줍니다.
저온의 LNG를 보관해야 하는 만큼 단열재 마감 작업도 중요한데요. 그 위에 다시 한번 인발을 씌워 용접하면 LNG 운반 화물창이 완성됩니다. 95% 이상은 자동 용접으로 되고 있고 약 한 5% 정도가 지금 수동 용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용접 길이는 화물창 한 척에 약 한 128km 정도, 그다음에 이 수동 용접이 약 한 5km 정도 됩니다. 전체 길이가. 근데 이런 이제 그 130km가 넘는 전 용접창이 무결점으로 용접 결함 하나도 없이 리크 테스트를 저희가 수행해내고 있고, 요게 이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 실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께 0.7mm의 인발을 손상 없이 일일이 이어붙이는 용접 작업입니다. 얇은 두께만큼이나 순식간에 녹아내리기 때문에 고주파를 이용해 1초 안에 작업을 끝내야 하는데요. 세계 LNG선 시장을 선도한다는 인바 용접 기술자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여기 용접을 하고 싶어도 작업자들을 마음대로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용접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시험을 계속 갱신을 해요. 그래서 그 시험에 갱신 못하면 용접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용접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 작은 실수도 화물창 전체 결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과 집중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한 45m에 50m 정도, 가로 세로가 45에 50m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거기에 바늘 구멍보다 더 작은 구멍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아까 이런 이제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는 헬륨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헬륨 가스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바늘 구멍보다 더 작은 아주 미세한 크랙이나 우리가 유관이나 아까 침투액을 집어넣어도 표시 안 나는 것까지 이제 그 사이로 가스가 흘러나오면 그걸 이제 감지해서 저희가 입구 없구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정밀한 작업은 물론 특수 장비까지 투입해 결점을 잡아내는 대한민국의 조선소. 그렇게 만들어진 무결점 LNG 화물창입니다.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에 전 세계 선조들의 발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just finished 4 ships delivery, and today we had another one which left this morning, and we have now on order another 5 and 6, another 11 LNGs and 1 FSRU, which is a more advanced type of LNG with additional functions.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is the best developed industry amongst other countries. I don't think any other country at the moment has a better shipbuilding industry. So this is why. 그러나 아직 한국 조선업의 부활을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약이라고 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을 건조할 때마다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문제입니다. 멤브레인형 화물창의 핵심 설계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그 화물창은 GTT라는 회사가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멤브레인 화물창 만들 때마다 거기 로열티? 네, 로열티를 조선 3사가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LNG 운반선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수주 비용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인 것은 국내 업체들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건데요. 또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LNG 운반선의 핵심인 화물창 설계 기술도 개발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각 조선 3사마다 고유의 화물창도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솔리더스라는 시스템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한국형 그 화물창으로서 KC1이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삼성중공업에서 내척의 실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로열티 줄 필요 없네요, 그래. 그렇죠. 우리가 로열티를 받는 거죠. 조만간 독자적 기술로 만든 새로운 형태의 LNG 운반선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제도약을 위한 또 한 가지 침체기에 빠졌던 조선업의 인력 문제입니다. 특히 LNG선 건조가 늘며 전문 인력 보충과 기술자 양성이 시급한 실정. 전체적인 물량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LNG선 건조 일감인데 그러다 보니 LNG선과 관련된 직종의 인력들의 수급이 미스매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조선 산업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국가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부문별로, 직종별로, 직무별로 필요한 인력들을 이제 양성을 하고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업체에는 인력 수급의 장을, 고용 위기를 겪는 지역사회에는 취업 기회의 장을 마련한 자리. 조선업은 이제 더 이상 위기 걱정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성장통을 들고 다녀서 더 크게 성장한다고 봅니다. 어렵게 살린 불씨가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정부는 인력 양성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금 뭐 요즘 언론에서 보면은 조선이 약간 살아난다는 그런 이제 언론들도 있는데 지금 인력들이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박람회를 하는 것도 조선의 인력이 좀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조선업은 세계 경기와 물동량, 유가에 민감한 산업인 만큼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이제 조선업이 부활됐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거죠. 미중 무역 분쟁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상 물동량의 규모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그 조선 업체들이 고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꺾었고 앞으로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강점으로 가지는 분야를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레드오션을 피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조선업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을만 하면 터지는 조선소 안전사고. 작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명실상부 세계 1위 조선업의 명성을 빛나게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오랜 불황을 뚫고 제도약을 꿈꾸는 대한민국 조선업. 독자적인 기술과 신뢰로 세계의 바다를 누볐던 우리 선박들이 이 위기를 넘어 순항하길 기대해 봅니다.